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3월 16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안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살짝 비가 내린 지역도 많고 그래서 오전 현재까지는 공기가 괜찮은데요. 오후로 갈수록 황사가 굉장히 심하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다 하는 거긴 한데 야외 활동을 신나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계속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공기 대기질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황사까지 겹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호흡기에 치명적인 그 타격을 주는 질병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호흡기 질환 관리에는 정말 관심을 기울이시고 건강 관리 초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증시는 그냥저냥 괜찮은 흐름들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네, 그래서 뭐 신나게 오르고 나면 꼭 다음 날에 파랗게 보여주고 이게 맨날 빨갛게 신나게 올려주는 거는 미국장 그 중에서도 다우존스와 S&P 500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증시 흐름 나쁘지 않네요. 자, 일단 미국장, 간밤에 미국장과 유럽장 또 이제 분위기를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유럽장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보합세에서 혼조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는 이제 강보합 정도가 나오고 어디서는 약보합 정도 나오고 그래서 보합 근처에서 이제 혼조세가 나오는 반면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뚜렷한 강세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미국장 후반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다 장 막판에 미국장 기준으로 해서 장 막판에 굉장히 힘을 내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그대로 잘 마무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우존스와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S&P 500은 이제 4,000포인트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제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자,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이 지금 뭐 투자 심리가 극도로 이제 풀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돼 있다 보니까 투자 시장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화랑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한국장이나 아시아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너무 깊게 받아요. 그래서 조금 무상향 높이를 멋지게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질 못하고 있는데 이런 예전에도 한번 몇 달 전에도 한번 경험을 했지만 또 이러다가 아시아장 강세 흐름이 오게 되면 미국장과 유럽장이 조금 쉬어갈 때 아시아장이 쭉쭉쭉 뻗어주는 흐름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흐름이 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는데 일단 지금은 너무 디커플링 되지 않고 어느 정도 흐름을 잘 따라간다 정도만 돼도 굉장히 선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지금 외국인들 자금이 좀 들어오나 싶으면 빠져나가고 이거 빠져나가나 싶으면 들어오고 이렇게 좀 흐름이 계속해서 쭉쭉 한 방향을 보고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있진 않아요. 다행히 지수는 어느 정도 좋은 흐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좀 그런 자금 흐름에서는 좀 안 좋은 특이점이 있다 보니까 매매를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이 목요일 금요일에서 좀 강하게 자금을 밀어 넣었었는데 그 자금들을 어제 하루 만에 거진 다 빼버렸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 기관 이 두 주체 중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실히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다. 자금을 넣으면 빼고 빼면 넣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조금 주요 섹터 우리 살펴볼 부분도 있고 주요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거 두 개만 챙겨보고 오늘은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사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지지난주였나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항공주들 흐름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회사가 도산하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대한항공 인수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부각이 된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서 괜찮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구간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셔서 좀 항공사 관련 주들 조금 업종 시황이나 섹터 전망 같은 부분 조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장에서는 미국의 4대 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던가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항공 등 이런 이제 주요 종목들 전부 다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무려 8%가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제 팬데믹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항공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각국들이 이제 봉쇄령을 완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억눌려 있던 수요가 터지면서 빠르게 항공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요하게 뭐 봄방학 시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공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금 이번에 제대로 회복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차오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받고 있고요. 결국 미국 항공사가 이렇다는 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항공사들도 이런 흐름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상승세를 만들어 온 데 비해서 올라가지 못한 몇 개 주요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LCC 우리가 이제 저가 항공사라고 하는 LCC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회사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좋은 종목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달이 공식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해드리는 지금의 종목은 아시아나항공 정도 추천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요즘에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너무 많죠. 네, LH 내부 정보로 인한 비리라던가 그리고 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박탈감이라던가 매일매일 뉴스가 안 나오는 날이 없는데 이번에는 공시지가 급등 관련 부분입니다. 자, 이게 공시지가가 뭐냐? 나라에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때 평가하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건데 보통 이제 시세는 계속해서 이제 변동이 가파르게 있는 반면에서 좀 여기에 비해서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르게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항상 이제 이 공시지가와 그리고 실거래가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 그래서 부동산을 너무 이제 독려하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이제 공시지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산세라던가 종합부동산세 관련의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게 2주택, 3주택으로 해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 대상뿐만이 아니고 1가구 1주택을 가진 분들도 재산세 내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다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도 전국적으로 70% 이상을 증가를 하고 그리고 1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재산세 납부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내 돈 뺏어간다, 세금 많이 뜯어간다라고 하면 열이 받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시세 대비해서 이제 현실화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세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최근에 맞춰온 거는 이제 70% 근처까지 이제 올려놓은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90% 수준까지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만 만약에라도 부동산이 꺾여서 내려오는 상황이 된다면 내실 거래가보다는 세금을 더 높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아무래도 시장에 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구나. 부동산 시장의 세수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높아지면서 투자 시장을 조금 쪼이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또 리츠 종목들에게는 어느 정도 악재 뉴스가 될 수가 있어요. 리츠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동산세율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 부동산 쪽으로 해서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좀 공격적인 정부에 이제 세금을 걷는 이런 방향이 올라가게 되면 세수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 정리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